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는 모든 뉴스가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뉴스들입니다. 뉴스가 먼저 나오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하락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어느 나라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 어느 나라가 규제를 하면 비트코인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처럼 마치 비트코인이 어느 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비트코인을 전통 자산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신념의 자산이 아니라 구조의 자산이며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살릴 수도 없고 한 국가의 규제가 비트코인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국가가 금리를 내리면 상승을 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면 상승을 합니다. 세금을 낮추면 상승을 합니다. 기업은 국가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나 세금 정책, 금리 정책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전통 자산은 국가 정책이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생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자산을 살릴 수도 있고 국가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서버 한 곳에 있지 않고 국가 한 곳에 있지도 않고 기업 한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 노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존재 기반은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말입니다. 국가는 영토 위에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위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구조의 자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누가 발행을 합니까? 정부가 발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코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누구도 그것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토콜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폭락을 겪었습니다. 거래소가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규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에 해킹도 있었습니다. 개인 지갑의 키를 잘 지키지 못해서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버블이 발생하기도 했고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가격은 무너졌지만 블록 생성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은 떠났지만 채굴은 계속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비트코인을 강하게 규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거래를 금지하고 세금 폭탄을 때려버리고 거래소를 폐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날까요?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느 정도의 타격은 받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그 당시 글로벌 해시레이트 절반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의 공포는 엄청났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채굴자들은 미국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캐나다로, 러시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자본은 규제를 피해 이동하게 되고 채굴은 전기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거래는 합법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해야 할 어떤 곳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면 비트코인이 살아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습니다. 가격이 영원히 상승을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 국가의 채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 공급 구조 위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국가가 발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통화 정책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비트코인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채굴의 이동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이동성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비트코인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안에서 사는 자산이 아니라 국가 사이에서 사는 자산입니다. 어느 한 국가가 밀어준다고 해서 영원히 상승하지도 않고 어느 한 국가가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신념,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구조의 자산이며 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살릴 수도 없고 한 국가의 규제가 비트코인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가격은 정책에 흔들릴 수 있지만 구조는 정책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락장이 올 때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가 규제했는가가 아니라 이 구조가 무너졌는가, 네트워크가 멈추고 채굴이 중단되고 합의가 붕괴된다면 그때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자산도 아니고 한국 자산도 아닙니다. 달러처럼 국경 안에 갇힌 돈이 아니라, 그래서 비트코인은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 간의 자산이라는 표현이 구조적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자본이득세 미실현 손익에 대한 과세를 하원에서 가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8년부터 시행 계획이라는 단서가 있고 아직 하원에서만 통과되었다는 소식인데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국가 권력과 탈국가 자산의 충돌 지점인데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지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각국이 비트코인 보유세를 쉽게 도입 못하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법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자본 이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상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트코인 보유세를 섣불리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는 순간 자산이 국가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과세는 가능하겠지만 징수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전통 자산은 과세가 쉽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했죠. 주식은 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예금은 당연히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국가가 보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개인 지갑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 보관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래소 안의 물량뿐입니다. 보유세는 잔고에 대한 과세인데 잔고를 모르면 세금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유세 도입 시 발생하는 가장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자산의 이동이 국가 과세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이전할 수가 있고 해외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콜드 월렛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세금 발표가 되면 즉시 이동해버리면 됩니다. 잔고 기준이 있을 건데 비트코인은 그런 방법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팔았다가 그 다음날 사면 됩니다. 부동산은 그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비트코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세제는 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은 부유세 시행 후 공통적으로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이주를 하고 세수가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국경의 통과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적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즉 부유세보다 도피 속도가 더 빠릅니다. 세금은 항상 경쟁합니다. 한 국가가 보유세를 도입하면 거래소는 이전을 합니다. 채굴자도 이전을 합니다. 투자자도 이전을 합니다. 다른 국가가 유치 정책을 펼칩니다. 실제로 현재도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비과세 정책을 펴니다. 싱가포르는 저과세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스위스도 제도권 편입을 시행합니다. 비트코인 세금은 국내 정책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 정책이 됩니다. 보유세는 시가평가 과세입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 특성상 문제가 많습니다. 주식, 부동산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만 비트코인은 글로벌 실시간 시장, 세금 산정 자체가 분쟁 요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보유세는 항상 정치 이슈가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이미지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혁신 억제 비판이 있고 청년 자산 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기술 산업 과세 논란이 있고 기술 산업 위축,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 이탈,
국가는 고민을 합니다. 세수가 과연 산업 경쟁력 손실보다 클까?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이 보유세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결합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지갑의 잔고 추적이 어렵고 발표 즉시 해외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국이 유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가격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세금을 매길 수는 있겠지만 거둘 수 없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부동산은 국경을 넘기가 힘들지만 비트코인은 한 번의 클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자산을 잡아두는 세금인데 비트코인은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발표하는 순간 자산이 먼저 출국을 해버립니다. 각국이 보유세를 섣불리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세는 가능하지만 징수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 유출이 세수보다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의 실패가 국가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빠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리였습니다. 빰.